안녕하세요. SQL 이해와 활용 특강을 맡은 이봉근 교수라고 합니다. 본 과정은 여러분들이 SQ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C나 또는 C++, 뭐 자바나 파이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그것과 이 데이터베이스 SQL을 통해서 DB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여러분들 이제 총 10개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LM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SQL의 기본적인 기초 내용과 또 이 실습 환경의 구축을 위해서 뭐 MySQL 설치부터 기본 이제 샘플 데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조작, 검색한다든지 뭐 정의어라든지 조작어, 뭐 삽입, 수정, 삭제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SQL 기초적인 내용들과 또 뒤에 들어가 보면 이제 내장 함수들, 또 부속 질이, 또 데이터베이스 뷰와 인덱스 이런 것들과 또 SQL 프로그래밍, 또 DB 연동을 통해서 이제 PHP나 자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미니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뭐 회원 관리라든지 쇼핑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JSP 같은 웹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DB 연동하는 과정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SQL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또 SQL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습 환경 및 또 샘플 데이터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또 기본적인 이제 이 DB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또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이제 파일 시스템과 DBMS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DB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고 또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데 자, 데이터는 우리가 뭐 말하자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게 데이터죠. 그렇죠? 뭐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제 내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관찰의 결과로 정량적인 또는 정성적인 실제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사실, 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반해서 이제 정보는 뭐냐? 데이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뭐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기타 뭐 사이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보면은 경영 정보 시스템 MIS라고 해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것을 뭐 회사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렇죠? 현재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 뭐 일반 뭐 사업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힘든 시기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기업의 어떤 결정하는 거, 이제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의사 결정하는 거죠. 의사 결정.
의사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정보가 되는 거죠. 뭐 지금 전에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거나 유용한 거.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필요성 내지는 유용하다는 거죠. 유용성.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는. 그렇죠? 정보는 그에 반해서 다분히 주관적인 거죠. 내가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네이버 지식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뭐 좀 전에 얘기한 뭐 코로나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면 뭐 아니면 그런 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나오죠. 지식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식은 많고 적음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지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게 다 데이터가 정보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데이터의 어떤 의미나 필요한 것을 부여한 게 정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갑시다. 자, 그러면 자,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정보를 조직에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그 조직 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각 목적의 조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한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구조적으로 통합된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직이 뭐 학교다 그러면 학사, 그죠? 그래서 학사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은행이면 은행, 뭐 건강, 그죠? 의료보험, 뭐 그다음에 쇼핑몰, 도서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 조직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여놓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면,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그렇죠? 자,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또 철도에서 간단한 이런 그 거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디시전 서포트하는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는 거죠. 뭐, 무인 편의점이다 그러면, 어떤 제품이 많이 나가고 특정 계절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매량을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그죠?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기차표를 예매할 경우에는 이제 승차 시간이라든지 기차 번호 또는 도착역 또는 결제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향후 기차 노선을 또 조정하는 데에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항공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이 제약이 있지만 뭐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이제 뭐 대마도나 이렇게 인천에서 동호항에서 무착륙으로 그죠? 회항하는 그냥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실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좋아지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조종하거나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뭐 생활에는 기상 정보라든지 교통 정보, 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뭐 장마 기간이 뭐 예년보다 좀 늦게 왔다. 그래서 올해 뭐 기상이 어떨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교통이나 문화 예술 뭐 여러 가지. 또는 또 비즈니스는 이제 금융이나 취업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부동산 같은.
같은 여러 가지, 또 학술은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특허, 뭐 통계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검색, 그다음 변경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QL 뭐 이제 MySQL, 뭐 오라클 많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MySQL 설치해서 이렇게 테스트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하고 변경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제 삽입,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스퍼셜 데이터, 템포럴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공간이죠.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화요일, 수요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과목들, 그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청주대에 가서 뭐 수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 오전에 과목 듣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위치라든지 또는 뭐 시공 공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삽입과 삭제, 수정 등의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공룡, 뭐 박물관이다 그러면 이제 공룡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뭐 도서관 같은 경우, 또 비행기, 항공기 예약 DB, 또 증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거는 실제로 이제 뭐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구축이 쉽다는 얘기는 이제 빈도수가 적다는 얘기죠. 이렇게 검색하고 변경 작업이 주로 하는데, 이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구축하는데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건 어렵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 공룡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 거의 많죠. 그래서 검색이 많지 않아서 따로 구축할 필요 없고, 이제 보정 가치가 있을 때 이제 구축을 하는 건데, 뭐 도서도 뭐 새로운 도서들 등록하는 거, 변경도 적죠. 이제 비행기 예약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 변경 같은 경우는 적지만, 사실은 이제 검색 같은 경우는 적는 거죠. 그죠?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수도 많고, 그렇죠? 뭐 또는 검색도 많고, 거래로 인해서 변경도 많기 때문에 뭐 증권 또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상화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구축이 쉽고 어려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이제 그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학사 정보 또는 뭐 은행, 건강보험, 쇼핑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정보를,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연관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는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통합된 개념으로 최소한의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하나만 있으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의 최선의 방식이 뭘까요? 해답이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백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잘못되면 프로그램은 다시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는 뭐 그런 얘기로. 그래서 최소한의, 근데 데이터를 하는데 여기저기 분산시키거나 너무 많으면 일관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중복으로 인해서 불일치 현상. 말하자면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원이나 뭐 학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입학해서 졸업까지인데 이게 이제 각각의 뭐 부서마다 따로 관리를 한다면 졸업을 했는데 남아있고, 또는 입사를 했는데, 그죠? 퇴사를 했는데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뒤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된 데이터이지만 최소한의 중복을 허용하면서 불일치 현상을 제거한다. 또 저장돼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또 오퍼레이션, 운영되기 위해서, 즉 이제 업무를 위해서 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다.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쉐어드, 공용돼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서,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학사 데이터, 등록, 뭐, 그 다음 수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통합으로 해서 공용으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이 특성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당연히 액세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요청하면 뭐 며칠 후에 뭐 그 다음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운영 체제에서 보면 배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모으는, 우리 보면 뭐 수능에서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그죠? 알게 되는, 이런 거는 너무 답답하죠. 은행 업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오늘 통장 맡기고 내일 찾으러 오라고 하면, 그쵸?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컨티니어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계속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시간에, 그러니까 이듯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항상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삽입하고 삭제, 수정 작업을 통해서 이런 바꾼 값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current sharing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죠? 학사, 뭐 수강,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공유되고, 이건 이제 병행이라고 하는데, concurrency.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뭐 그걸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죠? 성적부터 시작해서 또 뭐 수강, 또 다양한 목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용의 참조. 그래서 물리적인 피지컬한 위치가 아니라 데이터 값에 의해서 참조되는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검색하게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DB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각 조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통합해서 서로 공유해서 그런 생기는 장점을 이용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DBM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뒤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DBMS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둔 토대. 베이스라는 게 그렇죠. 자, 베이스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본, 개념의 토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된다, 기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둔 토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물리적은 이제 피지컬로는 이제 컴퓨터 내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고, 당연히. 자, 데이터 모델은 뭐냐, 그러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법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보면 모델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에 보면 뭐 TV나 냉장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타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청소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이제 비유하자면 뭐 아파트도 모델하우스가 있죠. 그러면서 뭐 A 타입, B 타입 뭐 어떤 평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나타내는 게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고 이것에 이제 활용됐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서점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서점으로 얘기하면, 자, 도서가 많지 않았죠. 뭐 학교 앞에서나 이렇게 과거에. 그래서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고객 자체가 근처 학교의 학생이라든지 지역 주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회계도 간단하게 혼자 할 수 있는 거, 장부에 기록하거나 직접 도서를 안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뭐 평수도 뭐 크기가 뭐 10평이나 20평 되는 남짓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과거 자체에는 이 시기는 1단계라는 것은 인터넷이 없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고객이 물어보면 사장이 이제 바로바로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판매되는 뭐 도서 양도 많지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보면 이제 요게 이제 컴퓨터가 도입이 돼서 요건 이제 방금 전에는 요건 이제 70년대고 요건 이제 80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980년대. 자, 1980년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제 늘었죠. 컴퓨터가 이제 등장해서. 자, 그래서 이제 도서가 100권에서 1000권으로 확대가 되고, 이제 근처 학교의 학생이나 지역 주민이 되겠고, 또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이제 장부가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도서를 검색을 하고, 또 이제 도서가 1000권이 됐으니까 이제 직원도 고용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어떤 비용은 들었겠지만 업무가 이제 전산화된 거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라든지 또는 내부 매출 관리라든지 뭐 회계 업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제 3단계는 어떻게 됐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도서가 이제 10,000권이 된 거죠. 서울 이게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강동, 강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 이제 서울이다 그러면 뭐 청주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 지역에 고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거죠. 각 이제 본점에서 그래서 본점은 각 지점에서 일어나는 매출하고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이제 전용선을 깔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 사용료 내는 것처럼 매월 일정액을 통신사에게 이제 지불을 하고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본점에서 관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된 거죠. 이제 이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를 도입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3단계고 이제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구축한 게 4단계예요. 이제는 이제 10만 권이 되는 거죠. 이제 서울 지역이 아니라 이제 전국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 전체가. 그래서 이제 쇼핑몰처럼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제 웹 DB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래밍.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뭐 C#이다, 뭐 C++, 자바, 파이썬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웹DB 시스템으로 이제 지점 간 연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도서 검색 및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초기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1단계는 이제 얼굴,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게 뭐죠? 이렇게 그 전통적인 상거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고 그죠? 봤었는데 서로 대면 그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비대면이죠.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상거래의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정보화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죠? 거래의 혁명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서점 외부에서도 업무를 보게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검색하고 구매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나오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 쇼핑몰을 운영을 해서 이제는 뭐예요? 도서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음악, 뭐 액세서리 또는 뭐예요? 티켓,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좀 제약을 하겠지만 뭐 책부터 또 티켓팅하는 거 또는 음악 또 액세서리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뭐 메신저 업체인진 카카오가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뭐 인터넷 또 DB 서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보면은 지금까지 한 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서점이 초기의 서점 70년대 컴퓨터가 없고 80년대 뭐 있다고 하더라도 한 대에서의 이제 정리가 되는 이렇게 되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때부터 DBMS가 구축이 되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원격 통신을 하게 되고 2000년대에 들어가서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또 웹DB 그래서 이제 고객 자체가 넓어지고 분산된 거죠. 그리고 이제 쇼핑몰 통해서 여러 가지 도서뿐만 아니라 음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서점으로 출발했는데 도서외 상품의 그 기준이 이렇게 확대됐다는 얘기죠. 매출의 50%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죠. 주가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보면 농산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시장이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요즘에 보면은 뭐 과거부터 그렇지만 직거래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무농약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올리고 또 이제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 뭐 판매하고 가져가서 농산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래의 다양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보면 과거에 이제 파일 시스템 단위로 다녔는데 이제 파일 단위로 파일 서버에 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로컬 랜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파일 서버에서 연결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이게 뭐 교내에서 랜이고 요즘에 뭐 보면 밴이라고도 하고 그죠?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랜보다 좀 더 큰 게 뭔가요? 또 맨이 나오죠. 메트로폴리탄 도시 메트로폴리탄 그래서 랜보다는 이제 맨이 크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대륙 간 국가 간 그리고 웬이 나오는 거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제 뭐 파일 시스템 자체는 이제 독립적으로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복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일관성이 훼손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금이 지분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로 나타내는 거고, 뭐, 요런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쭉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최소한의 중복을 줄이고 표준화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웹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상거래라든지 또는 뭐 민원 서비스, 이런 것들에 활용되는 것이 이제 웹DB죠. 또 이제 분산 DB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DBMS를 서버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그래서 대규모의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이 분산 DB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실제 이제 1970년대 때는 이제 실제 시스템 수작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DB, 인터넷, 또 통신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컴퓨터 발전사도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그죠? 그래서 뭐 최초의 컴퓨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뭐 휴대폰도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 초기에 뭐 1G, 그죠? 전화만 되는 거 2G, 3G, 4G, 5G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뭐 요구나 이런 걸 수용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나 DB도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과 또 DBM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어떻게 저장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또 저장하는 비교, 또 기존의 파일 시스템과 DBMS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요거는 이제 도서는 이제 C 프로그램이나 자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고 요거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쓰느냐? 데이터를 프로그램의 내부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DBMS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저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C 언어를 배우면 이제 구조체, 그러니까 뭐 배열도 있고 구조체, 공용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변수 하나의 뭐 그릇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쭉 연결된 게 배열이고 뭐 포인터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구조체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인테저 플롯들 이렇게 다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북을 먼저 선언하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구조체 배열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도서 데이터가 이제 구조체 변수에 저장이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C 언어의 구조체로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새로운 데이터는 뭔가요? 책이죠. 그렇죠. 새로운 책들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하고 컴파일하고 이 과정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타입 디파인 해서 인테저 다양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배열 변수에 저장하고 쭉 해서 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계속 늘어나고 10만 건, 뭐 100만 건, 이렇게 쭉 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지하기가. 자,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북 데이터 먼저를 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메인에서 실제로 파일로 불러와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럼 되지 않냐? 뭐 도서 등록 이렇게 뭐 음반이다 그럼 음반 등록 그럼 이제 새로운 데이터 추가되어도 수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 새롭게 도서 찾고 등록하고 이러면 되는데, 자, 이럴 때 문제점은 뭐냐? 자, 같은 파일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별도로 이거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구조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불편함이죠. 그래서 뭐 북이라는 걸 할 때 도서를 검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뭐 P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떤 데이터 파일을 읽는 동안에 또 도서 가격을 조회하려면 사용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편하다는 얘기죠. 두 개를 공유하려면, 그러니까 도서를 찾고 싶고 도서 또 지우고 이런 걸 하나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운영체제의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 이렇게 같은 파일을 두 개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일은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수도 있고 성적 뭐 확인이나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개를 같이 할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이렇게는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자, DBMS는 뭐냐? 그래서 데이터 정의와 값을 DBMS 관리 매니지먼트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정의라든지 변경 이런 것들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나 데이터 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가 다시 바뀌거나 뭐 이럴 때도 다시 컴파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설치해서 한번 해보겠지만 MySQL로 그래서 뭐 마당이란 서점을 통해서 책에 있는 것을 검색하고 집어넣고 관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경 이제 요 프로그램 워크벤치 프로그램이 이제 실제로 이제 MySQL 이제 깔아서 해볼 건데 이제 이걸 구조를 만들어서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시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DBMS에 접속하고 SQL 실행하고 뭐 출력하고 해제하는 뭐 이런 과정을 취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세 가지를 비교를 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정의하고 값을 모두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 값이 바뀌면 프로그램도 다시 컴파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네, 데이터 값과 프로그램 데이터 정의를 포함하는 방식인데, 파일에다가. 그래서, 데이터 값은 북 데이터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값이 바뀌면 프로그램의 변경이 없지만 데이터 구조가 바뀌면 또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수정하거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운영체제 도움 없이. 세 번째는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DBMS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이 바뀌거나 뭐 구조가 바뀌어도 다시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파일 시스템하고 DBMS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정의나 저장 뭐 이건 응용 파일 시스템 그래서 직접 접근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 그래서 파일에다가 DBMS가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파일 시스템하고 이제 DBMS를 한번 살펴보면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뭐 구축하는 거죠. 실제 여기 구매, 판매 또는 뭐 회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거고 DBMS는 뭐예요? 통합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강 또는 성적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BMS를 우리가 쓰는 것은 데이터 중복, 일관성, 독립성 뭐 이런 것도 관리 또 생산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 장점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복성이 낮고 그렇죠? 최소한의 중복을 허용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또 기타 이제 복구나 보안 뭐 당연하죠. 또는 이제 동시성 제어라든지 또 큰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데이터 무결성이나 표준 뭐 이런 것들이 준수가 될 수가 있다. 근데 뭐 다 좋냐? 다 좋지는 않겠죠. 사실은 왜냐면 이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랬듯이 복잡하고 비용이 들고 또 관리해야 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에서는 업체나 중소업체에서는 이렇게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면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쭉 살펴보고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인데요.
요 사용자가 있고 또 인터페이스, 뭐 DBMS,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드디스크 요거는 주기억 장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모델이 있었는데 데이터 모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로지컬한 이제 개념으로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 다음 강좌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데이터 정의어 DDL Definition Language와 또 조작어 대부분이 이제 조작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삽입,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컨트롤 랭귀지 그래서 뭐 권한을 부여한다. 그랜트, 리보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SQL 하면 뭐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야? 구조화된 질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추럴은 뭐예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여러분들이 자연어로 검색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검색하는 거는 내추럴 랭귀지로 하는 거고 이건 DB는 정해진 스트럭처드 지리어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뭐 create, alter, drop, insert, delete, update, select from where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select 자 뽑아내라 어디로부터 북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책과 퍼블리셔를 뽑아내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사용하는 예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 가격이 뭐 10,000원 이상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select from 이제 조건절이 있는 거죠. 뭐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select 뭐 star 뭐 from book 이렇게 하면 전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부합되는 것만 이제 필터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언어가 있겠고 사용자는 일반 유저가 있고 응용 프로그래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SQL과 같이 써서 뭐 PHP나 JSP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SQL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SQL 사용자가 있겠죠. IT 부서 담당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SQL 처리하는 담당자가 있고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나 조직이 되겠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보안, 설계, 구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사용자별로 같이 뭐 일반 사용자는 뭐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SQL 사용자는 SQL 당연히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제 프로그램 능력들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관리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은 뭐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DBMS 지식이라든지 구성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DBMS는 이제 데이터 정의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매니플레이션 또 추출하는 거 뽑아내는 거 컨트롤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데이터 모델 제가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계층 뭐 네트워크 관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릴레이션 모델이에요. 엔티티 릴레이션 모델.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객체 관계 모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포인터를 통해서 뜨는 건데 뭐 포인터를 통해서 이제 가리키는 거죠. 계층. C에서 보면 포인터를 쓰는 거죠. 포인터라는 개념이 뭐야? 변수를 가리키는 또 다른 변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계층 모델이나 하이라키컬한 또 네트워크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포인터라는 게 찾아갈 수 있는데 프로그램 속도는 빠르지만 또 포인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 면에서는 좀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속성 값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요것은 이제 그 뭐 속성 값이라는 게 뭐 어떤 강자 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는 강좌 찾을 때.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개념이 쉽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빨라요.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데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속성값을 이용하는 것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식별하는 사용자. 객체 데이터 모델은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 OID라고 하는데 학생의 이제 테이블에서 저장하는데 객체 지향의 상속, 이네리턴스, 여러분들이 뭐 자바를 배웠으면 이제 상속이라든지 캡슐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 관계 모델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층 포인터에서 뭐 네트워크 이렇게 모델에서 속성감을 사용하는 모델, 또 객체 식별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이 이제 쭉 이렇게 가면서 계층 모델부터 네트워크 관계 객체 관계 모델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이 3단계 스키마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외부 스키마, 익스터널, 또 그다음에 개념 컨셉션, 내부 인터널 스키마라고 하는데,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구조예요. 틀. 그래서 요게 이제 안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안을 만들었는데, 요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 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레이어, 여러분들 뭐 네트워크에 보면 뭐 TCP/IP 모델, 뭐 OSI 7레이어처럼 이렇게 각 단계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해서 표현한, 그게 이제 3단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요. 그래서 이 스키마라는 뜻은 이제 그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조직이나 구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외부는 이제 외부 스키마,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고, 뷰의 개념, 보여지는 거. 개념은 이제 컨셉션,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의미하고, 하나만 존재하며 DBA,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관리를 하고, 내부는 이제 피지컬한 이제 인터널 스키마, 그래서 인덱스라든지 뭐 배치 방법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매핑, 외부 개념, 또 개념 내부 매핑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사용자하고 외부나 개념 매핑, 그래서 그 사상한다는 얘기죠. 매핑하는 부분, 서로. 그래서 이 관계 간의 대응 관계를 정리하는 게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념, 그러니까 외부와 개념, 또 개념하고 내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내부 스키마의 물리적 장치에 어떤 방법으로 저장되는지 대응시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보면 그 수학에 보면 고등학교 때 보면 뭐 함수 있죠. 그래서 단사, 전사, 전단사 함수처럼 x, 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x, y 뭐 이렇게 해서 매핑 시킨다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뭐 x나 뭐 y,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1대1이냐, 뭐 1대 n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할 때 이제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렇게 개념 스키마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학 내에서 수강 등록 업무를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뭐 이런 과정들. 그래서 수강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외부 스키마, 수강 등록의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외부 스키마가 되는 거죠. 실제 담당 부서니까 겉에서 이제 뷰에 해당되는 거고, 시간표 부에서는 이제 또 필요한 부분 다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수강 등록이고, 이건 시간표 담당하는 부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뭐 학생 등록 강의실 또는 강좌 교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수강 신청 DB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독립성이라고 있는데 이제 논리적 또 물리적 독립성, 또 외부화 개념 이제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변경돼도 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논리가 변경돼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런 식의. 또 피지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단계와 내부의 독립성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성능 개선을 위해서 뭐 재구성할 경우에, 그죠? 이걸 뭐 전부 다 뜯어 고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리적 독립성은 뭐 논리적보다는 구현하기 쉬운데, 일단은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정리해보면 데이터베이스 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SQL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데이터베이스부터 뭐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어떻고 우리가 서점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또 장점이나 또 SQL에 대한 스트럭처드 쿼리, DDL, DML, DCL과 뭐 모델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SQL을 설치를 해서 직접 한번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초 부분이 되겠죠. SQL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